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76회 전기기능장 2차 실기 복합형 시험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작업형 3일차가 끝났죠. 그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해보겠는데요. 제 평가가 상당히 제가 평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산업인학가공단뿐만이 아니고 수험자들한테, 그리고 또 뭐 학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시험을 끌고 가고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내고 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뭐 그걸 개선하든지 어쩌든지 그거는 뭐 추후 문제지만 시험이 이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에 개선될 것들을 계속 개선해서 좋은 시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 평가가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평가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필답형 문제는 지금 필답형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최종 복원은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실제 복원을 합니다. 진짜 복원하는 것이지 뭐 문제를 빼다가 보고서 뭐 하고 빼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독관분들 많이 알아요. 아는데 제가 딱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시험지 안 줘도 된다. 상관없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공정하게 수험자들을 위해서 하시라고. 산업일과 편만 들지 말고, 산업일과 방패 막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수험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시험을 잘 운영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입니다. 여기 감독관 들어가신 분들 있죠? 제가 그렇게 한 분들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저하고 안다고 해서 제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아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면 또 그 배척하는 세력이 있잖아. 걔네들이 또 가만두지는 않기 때문에 이태민이한테 배웠다 뭐 했다 얘기도 못 하는 거야. 얘기도 안 해. 응? 어디서 그렇잖아. 물론 뭐 그분들이 감독관 나가면서 어디 학원 나와서 합격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태민이한테 배웠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고 지켜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도록 공정하게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렸고, 저는 이제 절대로 뭐 문제 빼달라고 안 해요. 왜냐면 복원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복원해서 하면은 뭐 그 얼마 차이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 빼다가 하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원을 실제 합니다. 실제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보시면은 문제를 이렇게, 저는 평생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기기능장 이 문제만 해도 지금 20 몇 년째 계속 쳐다봤어요. 문제 뭐 계속해서 봤지. 그랬는데 필답형 시험이 63회 때부터 나왔고, 저도 뭐 96년도 97년도에 전기공사기사를 먼저 땄고 전기기사를 땄어요. 그 다음에 1996년도 1997년도에 땄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사람이죠. 기사를 그때 땄으니. 그래서 됐는데도 제가 이제 그래서 전기 기술인으로서 평생 살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잘 뜯어봐요. 이게 전기의 문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문제도 뭐 관련돼서 냈고 이런 문제 뭐 적당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얘도 그렇고 이런 거 뭐 추가를 하겠죠. 이런 것들 시험이라는 거 변해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오다가 또 이런 거 하나 추가하고 삼상으로 바꿔서,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이제 조건과 다를 때 막 그런 것도 묻고 막 그래.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원래 시험이야. 왜냐하면 출제 범위에서 내서 똑같은 걸 내는데, 똑같은 걸 내더라도 뭐예요, 단계적으로 관연도 문제 공부하고 가니까 거기서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래서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건 참 잘 낸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런데 문제 5번은 이게 이제 내선 규정에 있던 내용이고,
내선 규정이 사라졌어도 폐지가 됐어도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요. 지금 이게 내선 규정이 폐지됐다고 해서 이게 폐지된 건 아니야. 이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전기기능장 문제인가를 좀 잘 봐야 돼. 이거는 설계 쪽이지. 설계 문제지. 근데 전기기능장은 설계사 면허가 안 나오잖아. 유일하게 안 나오는 게 전기 설계사예요. 설계사 면허가 안 나오는 게 발급 자체가 안 돼. 안 되는데 왜 이런 그 전기 설계에 관한 문제를 내냐 얘기야. 이거 전기 설계를 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별 있잖아요. 용도별 요런 거 요거에 따라서 이 면적당 얼마야? 딱 해서 VA 해가지고 얼마가 용량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전 받고 얼마 해서 만드는 거야. 이게 그때 설계할 때 이게 필요해요. 이 표준 부하가 옛날에 표준 부하 밀도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전기 기사 쪽이나 산업 기사 쪽에서는 이거 내는 거 맞아. 근데 기능장은 설계사 면허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걸 과연 이걸 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 봐봐. 근데 이거는 전기 기능장 문제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부적합하지, 부적합. 하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다 안 낼 수는 없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계할 때 작성을 하는 거를 기본 설계를 할 때, 이 설계 사무소에서 기본 설계를 할 때 그거 쓰는 걸 가지고서 왜 전기 기능장이 이게 이제 이거 설계할 때 말고 이제 뭐 유지 관리나 아니면 공사 그때 하잖아. 그러니까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나 전기 기능장은 전기 안전관리나 안전관리죠. 안전관리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기 공사야, 공사. 공사에 이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서 만들어진 자격증이에요. 그 평가고. 그런데 이거는 설계잖아, 설계. 전기 설계. 설계사 하면. 그러면 이게 전기 안전관리 쪽에 들어갈 수는 있지 몰라도 이거는 설계, 완전한 그 설계 쪽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부하 불평형률, 그것도 설계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거는 왜냐하면 부하 불평형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할 때 RST, 그러니까 L1, L2, L3 상을 이렇게 후끈 메타로 이렇게 재봐가지고 몇 암페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그 암페어가 불균형한가, 뭐, 이렇게, 삼상이나 뭐 단상에서, 이게, 설비가 평형한가, 불평형한가, 그건 안전관리에 속하지. 설비 불평형률. 그러니까 그거는 낼만하지. 근데 얘는 설계인데 이거를 낸다?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지를 하면서 내가 알거든, 이걸. 이게 설계 문제다. 전지 설계 문제인데, 전지 기능장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라고 보여져.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런 것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8번 같은 것도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이게 출제 오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220을 380을 승합할 때 뭐 공급 능력, 다시 말해서 전력이죠. 는 몇 배로 증가하는가, 뭐 선로 손실률과 역률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는 뭐 출제 오류는 없어요. 없지만 왜 220을 380을 승합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220과 380을 겸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성선 N상과 L1, L2, L3 옛날에 RST라고 했죠. 그럼 여기와 여기를 갖다가 220을 쓰는 거고 220V 그리고 여기와 여기 볼트 여기가 아니고 여기와 여기 볼트는 380을 쓰는 거거든. 그죠? 380 L1하고 L2 이 상은 380V 중성선과는 220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220만 들어오기도 하고 380 따로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220을 380을 승합한다?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110V를 갖다가 220을 승합할 때 이렇게 물었어야 됐겠지. 그런 걸 보면은 출제자나 또는 이 담당자가 좀 전기적인 소양이나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그 실무에 적합하게 문제를 냈어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9번도 좀 문제가 있었죠. 경제적인 가장 경제적인 송전자납 스틸식을 쓰시오. 그래서 저도 이걸 가르쳤어요. 어차피 출제자가, 출제팀에 있는 사람, 담당자나 출제자가 이건 뭐 얘네들이 분간을 할 줄을 모르니까 분명히 이거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식발로 내내 보니까 이 스틸식이라는 거는 송전 문제입니다. 송전. 그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해주는 송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문제를 뜯고 봐도 배전밖에 안 한다. 배전에서 배전 선로에서 어디에요? 수변전 설비와 여기서 거쳐서 부하 이렇게 되잖아. 부하. 다시 한번 좀 써볼게. 이거는 송전 문제, 송전 문제인데, 우리 출제 기준에 보면은 범위가 배전부터예요. 배전부터 해가지고 배전 선로를 거쳐가지고, 자 어떻게 합니까? 수변전 설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부하로 가는 거예요. 부하까지. 예? 이렇게 해주는 이 과정이 전지기능장의 범위예요. 기능장 출제 범위더라고. 출제 범위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왜 송전이 나오냐 얘기요. 송전이. 나 얘네들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그냥 스틸식 가르쳤거든. 그러다가 나왔구나 하고서 좀 대박 뭐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네들이 정신이 없구나. 지금 출제 기준을 잘 보란 말이야. 전기기능 출제 기준을 보면은 배전부터야. 배전, 수변전, 설비, 부하 이렇게 돼 있지. 왜 송전이 나와? 송전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아니 도대체 출제 범위를 제대로, 출제 기준을 보고서 내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렇게 얘기한다. 출제 기준이 그렇다고 그러면 왜 한국전기 설비 규정은 나오고 있느냐. 지금 보니까 한국전기 설비 이거하고 1번 문제 외부 피레 시스템에 대한 거, 그것도 그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나오는 건데, 출제 기준에 한국전기 설비 규정 나오라고 돼 있느냐. 에? 나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써 있지는 않아도 한국전지 설비 규정이나 이런 각종 규정들, 그리고 그 유도등이 화재안전기술 NFTC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뭘 바탕으로 하는 게 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나 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발표를 해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나오면 되는 거야. 다른 거 거기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내면 안 돼. 그건 너무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지안전관리자는요, 사고 판단 기준에 보면은 뭘 하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위배되는 거, 고시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배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단을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리고 공사할 때도 이 규정을 또 지켜야 되는데,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에 보면 거기에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들어가요. 거기 플러스 뭐야?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들어가고 이런 화재 안전 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것도 이게 소방 방재청이지 그 방재청인가 뭔가 방재청가 거기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각종 공사 거기 보면 전기 공사나 뭐 전기 시설 뭐 전지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 바탕은 이런 규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쓰여 있어도 규정이 나오는 건 맞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지. 그럼 뭐 전기 기사는 왜 그 규정 보고 있고, 전기 공사 기사도 다 그걸 바탕으로 모든 거는 법과 규정에 맞춰 가지고 거기서 출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이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올 수밖에. 그죠? 그 뭐 출제 기준에 한국전기 설비 규정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거기 바탕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 필답형 시험은 보면은 문제 선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거 뭐 송전 문제 같은 거 출제 기준을 벗어났잖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출제 전문적인 자질과 소양이 좀 부족한 면을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왜 220을 380V로 승합을 하고 있냐 이거야. 내 생각은 110V를 220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좀 현장의 실질적인 이런 시설들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겸용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걸 승합을 하고 있지?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출제 오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문제점은 75회 때 75회 때 필답형이 점수가 무지하게 낮았어요. 75회 때 앞전 시험에는 필답형이 점수가 엄청 낮았죠? 예, 낮아가지고 막 16점, 막 14점 막 그랬어. 20점도 안 됐어. 그랬는데 지금 76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못 맞아도 뭐 30점은 맞겠다 최소. 내 생각엔 35점에서 뭐 45점까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터울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한 약 20점 정도 차이나 20점 정도. 그 여기서는 이렇게 점수가 팍 떨어지고 여기는 점수가 팍 올라가고 막 찍혀 올라가잖아 이렇게 막 점수가 떨어지고 팍 올라가고 떨어지고 팍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75회 시험은 이런 그 필답형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너무 낮고 75회 시험은 막 너무 높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는 원래 국가기술사 자격시험의 그 난이도나 이 출제는 이 평준화된 시험이 돼야 돼요.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야 돼. 어떤 거는 너무 낮고 어떤 건 높다라는 건 이 출제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났지. 어긋났고 출제에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 선정이라든가 75회 때는 배점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 배점을 해주는 거. 뭐 국가기술자격법에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뭐 2개 그 소항목에 있는 걸 모두 맞춰야지만이 점수 1점을 준다, 뭐 2점을 준다. 그래 버렸잖아.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하나라도 맞으면 점수 줘야 되거든. 그게 시험인데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점수 2개 다 안 준다. 그래 버리니. 이런 게 어딨어.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좀 선무당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 했다가 사고 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출제의 전문적인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거는 지금도 보여요. 문제를 선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출제 기준을 잘 보라고 거기를 보고 내가 이게 어디서 어디 범위까지 내야 되는지를 갖다 잘 보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선정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는 거야. 그리고 난이도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필답형은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높으니까 요번에 76회 때 그 점수가 엄청 높았잖아요. 높으니까 수험자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문제를 선정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 이제 문제 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도 있다 얘기야. 근데 개선된 거는 이제 점수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 막 소항목에 있는 항목을 다 맞춰야지만이 점수를 다 주지 하나라도 틀리면은
뭐 점수를 하나도 안 준다 이런 거는 사라졌으니까 점수 배점에 대한 문제점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개선이 됐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너무 막 점수가 낮다가 75였다 이렇게 낮다가 갑자기 76에서 팍 치켜 올라가잖아. 이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작업형 시험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필답형이나 작업형 시험에 뭐 PLC나 이런 것들은 출제 오류가 없었습니다. 예? 출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좀 여기서 보면 각 1차별 난이도 선정에 실패했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더라고 보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76회 이제 가보고 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완전하게 복원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2일차입니다. 2일차 시험인데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풀어줬죠. 근데 이게 반전이야, 반전. 그죠? 예. 반전인데 반전 형식으로 안 풀어준 것 같아.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반전해가지고 이걸 푸는 거야. 얘를 하나를 해가지고 반전해서 풀면은 이거를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울 프로그램은 지금 보니까 총 보면은 좌우 거울, 상하 거울, 대칭 거울, 그리고 반전이라는 게 있어. 완전 반전. 그래서 네 가지가 있네.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했죠. 다 했는데 요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멸이라는 게 엄청나게 다양해요. 몇 시까지가 돼. 몇 시까지 되는데 여러분들은 겨우 해봐야 뭐 한두 가지 가지고 푸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뭐 PLC 조금 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멸은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런 거 기법들을 갖다가 풀이 기법들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왜 3.9 최종 평가 문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인데 R 빼기 N, R 빼기 M, R 빼기 K를 해가지고 뭐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뭐 제일 작은 최소값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에 여기 카운터 입력한 초만큼 점등하고 꺼지고요. 예, 이 최소값 구한 초만큼 점등을 하고 PLD는 점등을 하고 얘는 이제 0.5초, 0.5초 요 초만큼 되는 거죠. 두 번 하는 거죠. 1초를 했어요, 이게. 좀 그게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최소값에 해당하는, 메인 값에 해당하는, 램프에, 해당 램프에 이 카운터 있지 않습니까? 카운터 초만큼, 이 8초간 켜지고 꺼지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저는 난이도가 높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는. 난이도 하나도 높지도 않았고요. 74회 2일차랑 유사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좀 잘 안 하더라고. 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좀 문구를 좀 잘 써야겠더라고. 이 문구들을 조금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문구를 좀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 2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강철산에서 뭐 문제 냈던 거 이거 퍼뜨려 가지고 뭐 다들 연습을 하는데, 퍼져가지고 연습을 하잖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고 우리 많이 했어요. 이거 유사 문제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률이 팍 올라갔던 거예요. 이거 똑같은 문제. 이게 또 쉬워요. 쉬운 문제에 해당돼.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 문제도 뭐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뭐 강철산의 문제하고 뭐 똑같이 100% 내면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저작권을 주장해서 뭐 저작권 좀 내라 어째서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많이 공부해서 내라. 예전에 산업외과공단 있잖아요. 산업외과 담당 직원이 그때가 52회 때인가 53회인가 54회 그때쯤 출제팀의 담당 직원이 제 교재를 학원에서 사갔어요. 사서
산업과는 직접 배달이 됐어요. 배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문제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학원에 수원에 있을 때 이제 학원에서 산업인력과학부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때 그 같이 일했던 그 원장 있잖아요. 걔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응? 네, 그래서 그거 뭐 거짓말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 52회 때는 몇 년도냐 그게 52회인가 54회인가 53회인가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를 사갔어요. 사가서 자신들이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 그 지금은 뭐 나는 뭐 그게 그 유튜브나 막 그 저기 막 그 뭐 네이버 도둑놈 카페나 막 어디 막 그 프로그램에서 막 올려놓잖아. 걔들 막 지들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프로그램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까 싶은데 뭐 여기서 배워가가지고 뭐 한 5년 동안 배워가지고 네이버 도둑놈 카페 하는 놈도 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좀 보면은 좀 그래. 내가 보면은 그 남의 걸 뺏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막 섞어서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하잖아. 걔네들 저거 저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산업외과 담당 이 출제팀의 담당 직원이 예전에 교재를 판매를 했잖아. 내가 교재를 예전에 이걸 판매를 했었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가 노란색인가 파란색인가 뭔가 하나 있었어. 이건 같아. 이 교재를 사서 산업외과공단에 가서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같아. 이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나왔고 이게 1, 2, 3 세 번째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정석 1, 2, 3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2인가? 이거 사갔나? 이거 사갔나? 어쨌나 모르겠어. 파란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게 지금은 사라진 교재들이지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그랬으니까 산업외과 직원이 들어와서 직원이든지 누가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듣고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무조건 안 내려고 막 별짓 다 하잖아. 몰래 강의를 듣고 막 출제자로 들어가는 놈들이 안 내려고 별짓해서 막 바꿔내고 별짓 다 하고 그러다 사고 치고 막 출제오류 내고 별짓 다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변형된 문제를 내면 돼. 그리고 내가 출제 나오면 저작권 주장하지 않는다. 산업외과 가져가라. 가져가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는 것 뿐이야. 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출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만큼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내라. 하지만 학원은 안 돼. 학원에 자꾸 뺏겨다가 그 짓 하니까 나하고 경쟁 업체잖아. 업체인데 자꾸 그렇게 뺏겨다가 그 짓을 하니까 지금까지 학원들이 뭘 했어? 학원이나 그 폴리텍이나 뭘 했어? 걔네들이 맨날 내 거 뺏겨다가 그거 가르치고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 기술 빼다가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이 그렇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계속 도면 그려놓으면 도면 빼다가 하다가 그 춘천 폴리텍 교수 하나가 그냥 학원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 그거 뺏겨서 한 거 있잖아. 그거 비판한 거 좀 내려달라 막 사정 하더라고. 나는 딱 뒤돌아서 버렸어. 그런 짓 해가지고 그런 놈들 한둘이야. 학원 놈들도 한둘이야. 그게 욕 대판으로 하지. 그렇지.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발달해가지고 몰래 짜집기를 하지. 아니 걸려보기만 해봐. 걸리면 나 그거는 안 된다 봐. 왜냐면은 이 기술 쪽에는요 그렇게 해서 남의 거 뺏겨서 하는 거 그 기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그 도둑질이야. 도둑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기술은 발전하지가 않아요. 누구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노력과 헌신이 물거품이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전기 기술인이 아니고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그러면 안 되지. 인간 쓰레기들이지. 나 그거는 막아야 된다 봐. 그렇지만 문제 출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출제를 하는 데는 그거는 저작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그게 옳지. 그러니까 나 산업일가하고도 엄청 많이 싸웠잖아. 그래도 내가 그거만큼은 풀어준다 이게 산업일가공단한테. 학원하고 학교는 안 되지. 안 돼. 그것들은. 그 노력도 안 하고 남의 걸 도둑질하잖아.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거듭 주장하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없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를 봤는데 3일차 문제가 제일 쉽다고 다들 평가를. 왜 그러냐면 문제가 관연도랑 똑같잖아. 관연도 문제랑 똑같잖아. 이게 74회 1일차하고 75회 2일차하고 그 다음에 76회 3일차 문제가 다 똑같잖아 이게. 그럼 나올 대로 다 나왔네. 그지? 야, 그려줬으면 3개 그려줬을 거 아니야. 출제자가. 그러면은 뭐 74회 1일차 75회 2일차 76회 3일차 1, 2, 3으로 나가네. 그죠? 그런 것도 잘 봐야 돼. 문제 분석할 때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니까 다음에는 이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다시 1일차로 돌아가려나? 문제 3개 그려줬을 것 같은데 더 많이 그려졌나 모르겠네.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들은 그러면 이제 몇 일차에 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 문제가 요거와 요거가 똑같은 문제인데 요게 몇 일차 있으면 요 돌아가서 나온다 라는 것도 판단을 하겠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뭐 출제자 그 담당자나 사람 그 담당자가 알아서 할 것들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쉽고 얘는 쉽잖아.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생각은 그래. 왜냐면은 뭐냐면 사람들 생각은 PC 시험이 1일차가 있고 2일차가 있고 3일차가 있으면 1차 이렇게 있으면 1차 있으면 난이도가 이게 높아.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역으로 거꾸로 가.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나는 내가 봐도 뭐 다 거기서 거기다 싶은데 수험자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지. 난이도가 이거 제일 높아.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옛날에 뭐 그런 말을 했어. 뭐 1일차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뭐 마루타냐? 마루타. 그 731 부대에서 실험용 인간이냐 이거야. 1일차 시험 본 사람은 뭐 마루타냐 이 얘기야.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게 안 돼서 그냥 합격률이 막 푹 주저앉는다 그러면 이때 팍 높이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런다니까. 그렇잖아. 지금 봐봐. 1일차 문제를 내고 수험자들의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다음날 난이도를 결정해서 뭐 난이도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1일차에 내보고서 요번에 수험자들이 실력이 낮은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은 좀 풀어줘야 되니까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팍 올라가냐. 합격률이 난이도가 이러면은 합격률은 이런 반대죠? 밑으로 찍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난이도와 합격률은 서로 반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런데 정상적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이렇게 평준화돼야 돼. 이게 정상이고 이게 평준화돼야 되고 이럴 때 형평성이 맞는 거지. 형평성이.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 난이도도 1일차, 1차, 3일차 똑같고, 합격률도 똑같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1차 시험 보는 사람은, 마루따냐, 뭐, 실험용 지냐, 이 얘기야. 실험해보고, 사람들, 잘하면, 2일차 시험은 좀 어려운 거 내고, 1차 시험 때 보니까, 이게 실력이 없이 다 떨어지면은, 2일차는 좀 쉬운 거를 내가지고 다음날 합격 많이 시키고 그럼 되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시험이 잘못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PSC 문제는 쉬웠어. 쉽고 그랬는데 쉬웠어. 쉽고 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올바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1차별 난이도의 선정하는데 난이도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게 좋은데 거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거.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1차 시험을 기피한다고. 분명히 봐봐. 77회 때 시험 때 누가 1일차 보려고 그러고 했어? 미쳤지. 3일차 보지. 다들 뒷날로 보지. 무슨 1일차를 왜 보냐고. 그렇죠. 응? 아니, 미쳤다고 누가 1일차를 보겠냐, 얘기야. 2일차, 3일차 보지. 안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산업관 담당 직원이 PSC 문제에서는 난이도에 좀 실패했다라는 거야. 그게 제일 문제야.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차 때 합격이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더니 2차 때 팍 되고 3일차 팍 되고 막 그랬다니까.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이게 2일차 때 팍 이렇게 높아지면은 3일차 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 막 그냥 계속 솟구치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금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원래는 이 시험이 이래야 되거든. 합격률로 따지면 1일차, 2일차, 3일차 합격률이 이렇게 평준화돼야 되잖아. 그러면 1일차 때 팍 떨어지면 지금 원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2일차 때 팍 올라가. 급격히 올라가다가 원래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져. 3일차 때는 이렇게. 이 모양이 돼야 된다고. 합격률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76회는 좀 달라. 76회는 합격률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여기나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거든.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조정을 하거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야. 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일차는 마루따 이런 것들 보면 여기가 1일차를 보면 2일차는 그 시험용 생지라고 생지 마루따들이요. 마루따 시험이요. 마루따 시험이요. 시험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2일차는 합격률이 팍 올라간다고. 올라가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또 떨군다고. 왜냐면 합격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데 그 말이 나올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 올려버렸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전형적으로 맞춰주잖아. 봐봐. 이 마루따 테스트를 했다가 네가 이거 먹고서 죽는지 안 먹는지 한번 먹어봐라. 1일차 시험 보는 사람들 이렇게 딱 먹이는 거야. 먹여봤다가 어이구 이거 다 죽었네.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약을 좀 덜 써가지고 좀 신 거 내가지고 합격을 시키자 그랬더니 팍 올라가. 그냥 팍 올라갔단 말이야. 너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이거 너무 많이 합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난이도를 갖다가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산업인력공단의 공단의 시험 운영이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이렇게 치켜 올라갔단 말이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 이 두 개가 이게 지금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왜 문제냐?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치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했다라는 건 산업외과 담당자나 이 산업외과 공단이 손을 놨다라는 거예요. 뻗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 짓을 하려고 해요. 마루타 시험했다가 딱 해서 조정했다 팍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리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내려서 운영을 해요. 얘네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 두 가지 녹색 있잖아. 이렇게 팍 올라가고 옆으로 가든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포기야. 포기 상태라는 거야. 포기 상태. 시험 운영 포기 상태야. 시험 뭐예요? 합격률 조정 포기 상태, 조정 포기 상태에 이른 거예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라니까. 내 설명이 뭐 틀렸어? 뭐 내가 이거 뭐 한두 번 봐가지고 지금 설명하겠냐고. 옛날에 마루타 시험이라고 했죠. 1일차는 마루타가 맞아. 지금 봐봐. 항상 보면 그래. 이렇게 마루타인 경우가 많아. 이렇게 말할 때는 2일차 팍 올라가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그래.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 원래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중간에 얘하고 얘 중간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기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놔둔다라는 거는 뭐예요? 산업외과 손을 놔버린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산업외과 담당 직원이 완전히 뻗어버린 거다.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느냐, 동원아. 네가 그렇게 된 게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얘네들 귀가 너무 얇아.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감독관한테 말 듣고 또 수험자들한테 말 듣고 전화 오는 거 듣고 뭐 하고 뭐 누구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다가 나중에 뻗어버린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근데 내가 봐서는 이렇게 된 원인은 출제자나 산업외과 담당자죠. 이게 담당자가 귀가 너무 얇아요. 귀가 얇아서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과 소신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그것만 듣고 요리조리 쫓겨다니는 거지. 맥을 못 추고. 그러니까 저런 꼴이 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야 돼. 전지 기술을 해서 주관이 있고 또 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올바른 문제만 내면은, 문제를 내고, 문제점 안 생기면 되는 거야. 문제점만. 아니, 1일차 때 그렇게 문제를 냈으면,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냈으면. 그런데, 그렇게 냈다고 해가지고, 다음날은 말이야, 다음날은 막 시험 문제 쉬운 거 내가지고 난이도 팍 높이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옳은 시험은 아니지. 그래서 똑같이 끌고 가면은 그럴 거 아니야. 또 이제 PLC 때문에 떨어졌다. 필답형은 점수가 잘 맞았는데 보니까 PLC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무슨 뭐 전기기능이냐 PLC 시험이냐 별소리 다 해요. 수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PLC 시험이냐, 전기기능량 시험이냐,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런 헛소리 하는 거야. 이 시험은 PLC 시험 맞아요. 그 시콘수 공사 작업하는 게 현장에 작업하고는 완전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그걸 이 실무 작업이라고 할 수 없어. 현장 작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시험 보는 거야. 그냥 전기기능사 보는 것대로 그냥 흉내 내는 것 뿐이지, 그거를 작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를 전기기능장 작업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무하고 가까운 게 뭐요? PLC밖에 없지. 프로그램에서 소스 넣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PLC 시험이 맞는 거야. 그러면 소신 있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다 얘기를 듣는 거야. 이게 뭐 PLC 시험이냐 조금 변형된 거 문제 나오면은 그게 어려운 줄 알고 어렵다고 해서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거기에 적응을 하면 돼. 사람들은 적응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이 담당자가 너무 귀가 얇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야 되니까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완전히 깨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합격률이 1일차, 2일차, 3일차 이순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잖아. 원래는 2일차 때 팍 합격이 됐으면 2일차 때, 3일차 때 푹 떨어져요. 중간으로. 그렇게 되는 페이스로 운영을 해왔다고,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왔어.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다라는 건 내가 봐서는 자격증 검정에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된 거 버린 거지, 얘가. 이게 참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직원한테 뭐 자주 전화 걸어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밥 사준다, 잘하자, 술 한 번 먹자 하면서 별에도 꼬시지. 그러면 걔네들 이제 아니라고 딱 그런다고, 안 된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보인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면서 뭐 정보나 문제 빼려고 다 그러지 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말라, 얘기야. 누가 뭐 밥 사준다, 뭐 한다, 다 그러면 다 친절하게 대하잖아? 그러면은 뭐 안부 전하고, 지 부모님한테는 안부 전하라고 그래. 지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면서, 무슨 산업계 담당 직원한테 잘 있냐, 뭐 있냐, 뭐 하면서, 참나, 그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나다 문제가 많다. 그건,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반전이네. 이거 봐봐. 이거 반전이네. 얘 반전이네, 반전. 그렇죠? 봐봐. 반전이네, 반전. 얘 하나 프로그램 해가지고 반전하면 되겠, 아니구나. 요게 하나가 틀리네. 반전 아니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좀, 담당자가 너무 귀가했고, 소신이 없다.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괘씸해. 저번에 재판도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 판사나 구워 삶아서 이기고, 그래가지고 괘씸하지만, 야가 완전 그로기 상태가 된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우리 수험자들, 우리 경력이 많고, 우리 전직 선배들 있잖아. 너무 얘네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도닥거려주고, 잘하라고 해주고, 묻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응? 뭐 나야 이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걸 짚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가겠지. 그리고 우리 그 전기 기술인이나 선배님들은 이 담당자 저기 뭐 좀 격려해주고 그 어떻게 하라고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그 뭐 정보나 뭐 빼려고 그렇게 친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게 하지 말고, 뭐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봐. 뭐 서로 간에 물어보고, 정보 뭐 빼가려고 해서 정보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뭐,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건의를 해서 얘네들이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게 좋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좀, 기술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세, 그런 것들, 그리고 소신, 주관, 이런 것들을, 이 철학적인 것들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막 이것저것에 쓸려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LC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공사 작업은 전선양 가지고 많이 떠들었대요. 나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우리 강철산에서는 항상 이 단거리 배선을 위주로 해서 가르쳐 왔고, 도면 판독하는데 그대로 하면 전선 안 모질라요. 모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최단거리로 배선을 다 합니다. 원래 최단거리로 시험을 봅니다. 기능사든지 기능장이든지 최단거리를 해서 전선량이 이렇게 딱 봐서 이제 적어 보이잖아. 그럼 점수를 많이 줘야 돼. 그건. 균등하게 배선을 했고 전선량이 적어 보인다. 미관상으로 적어 보이면 이건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것까지 봤었다고 옛날에.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 그래서 좀 그런데 보니까 전선량이 뭐 이렇게 부족해 하면은 이제 추가 전선을 안 준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지. 뭐 추가 전선을 왜 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주게 될 게 뻔합니다. 추가 전선은 안 주고요. 그 기계로 감아서 메타수가 정확하대요. 90m 정확하게 황색소 준다는데, 뭘 그걸 재보고 있나? 재본 시험장도 있대요, 그거. 참. 근데, 뭐, 그걸 못 재보고 있어. 기계로 딱 90m 감아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정확하다고 하니까,
하시고 최단거리 배선을 배워서 하도록 하세요. 그냥 빨리만 하려고 막 대충 막 해서 막 전선 막 이렇게 부풀어나고 그런. 그리고 또 현재는 도면을 공개를 하고서 그걸 외워서 보는 시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난 정말 못마땅합니다. 왜냐면 그 기능대 출신 애들이 도면을 갖다 보고 들어가가지고 작업하고 그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하는 건데, 그 방식은 좀 잘못했다고 봐요. 시험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뭐 개선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시공소 공사 작업에서 문제되는 거는 뭐 지금 전선을 안 줬다 그래가지고 뭐 떠들고 그러는데, 뭐 우리 강철산에서는 전선 가지고 문제 있었던 사람들 있었나요? 없었죠? 왜냐면 그 항상 제가 단거리 배선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모자란다라는 거 그거는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강철산으로서는 딱 맡겨줬는데 모자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란다는 게 좀 이상해. 그거는 좀 배선하는데 작업하는데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종평가를 해봤는데, 내가 이제 이 축제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의 담당자나 이 시험 담당자한테 말해줄 것은, 전직 기술인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험이 올바르고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귀가 얇고 좀 자신도 이런 그 생각 있고 철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이 파괴되는 것 같아. 얘가 너무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정기기냐 막 말이 많잖아. 말이 많고 저도 말도 많고.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듣지만 자기의 주관과 소신은 뚜렷해야 돼.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뭐 굉장히 센 사람들 있잖아. 저 같아도 엄청 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수험자들도 뭐 이거 뭐 공사 일만 막 몇십 년 한 사람들이고 뭐 전기밥 먹어지 막 몇십 명씩 된 사람들인데 뭐 전기 날고 뭐 안다면 알고 날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꼼짝을 못 하니까 그냥 얘가 그냥 이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올바르게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면서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고 하면은 좀 더 낫고, 그리고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들을 좀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건 맞아요. 업데이트 돼야 돼. 그러니까 PLC 같은 경우에 3일 시험을 봤으면 하루는 신문제가 나왔어야 된다고. 근데 신문제가 안 나오잖아. 좀 봐봐. 1일차는 74회 2일차 문제가 비슷하잖아. 같은 유형의 문제고. 2일차 문제는 그거는 75의 3일차랑 비슷한가? 뭐 그런 유형의 문제고. 그죠? 75의 3일차랑 뭐 그런 계통의 문제고. 그 다음에 75의 3일차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74회 1일차, 75회 2일차 문제랑 동일 문제잖아. 똑같아. 완전 문제들이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문제들이 난무하잖아. 지금 봐봐. 그런 거 보면은 새로운 걸 추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씩 그 3일 시험 문제 보면 하루는 신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배정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신문제가 나오더라도 신문제는 난이도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다 떨어지라고 신문제 내나? 그렇지만 신문제를 내더라도 좀 공부한 사람들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풀어낼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6회 전기기능장 2차 복합형 시험 최종평가를 마치고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저도 이제 딴 일을 해야 돼요. 이걸로는 밥벌이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일도 하고 뭐 다음 시험 준비도 하고 좀 많이 개편을 해야 돼요. 개편을 해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 자료들을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제 보급을 해서 더 훨씬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좀 한 달간은 좀 쉬면서 그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해서 10월 1일 날 뵙도록 하죠. 10월 2일 날 뵙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